여러분은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키토산을 드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암 환자들이 키토산을 암 재발 억제를 위해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의 연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이 중요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 정보는 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 말씀드릴 올바른 키토산 선택법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키토산 하면 다이어트나 콜레스테롤 개선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니 키토산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생물화학 주식회사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키토산은 단순히 건강식품이 아니라 암 치료에 있어서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을까요? 사실 키토산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등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키토산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88%까지 억제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상식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키토산이 암세포와 싸우는 놀라운 원리. 둘째, 일반 키토산과 항암 효과가 있는 키토산의 결정적 차이점. 셋째, 키토산을 제대로 선택하고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분자량의 비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키토산이라고 해도 분자량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 나거든요. 잘못 선택하시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추천하는 키토산 복용법도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키토산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키토산은 게, 새우, 가재 같은 각각류의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키틴이라는 물질을 특수 처리해서 만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키토산은 자연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각류 껍질에 키틴을 산과 알칼리로 처리한 뒤 타라세틸화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키토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게 껍질을 먹는다고 키토산을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키토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콜레스테롤 개선이나 체지방 감소 효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키토산을 HT29라는 인체 대장암 세포에 적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도 5mg당 밀리리터에서 무려 88%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키토산이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키토산의 분자량, 순도, 그리고 물에 녹는 정도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키토산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토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럼 이제 키토산이 어떻게 암세포와 싸우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작용 원리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살의 세포라고 불리는 NK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데 키토산은 이 NK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차단하는 겁니다. 암세포가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키토산은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흡착해서 차단해 버려요. 마치 적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세 번째로는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전이 때문인데 키토산은 전이할 때 나오는 특정 물질에 달라붙어서 전이를 방해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키토산을 복용한 암 환자들의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키토산을 대암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키토산의 분자량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암 효과를 보려면 키토산의 분자량이 2000에서 6000 사이여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요. 고분자 키토산의 경우 흡수율이 3% 이하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니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분자량이 2000 이하로 너무 낮아도 인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키토산의 순도도 중요합니다. 연구에서 효과를 본 키토산들은 모두 순도 9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물에 잘 녹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키토산과 실제 항암 연구에서 효과를 본 키토산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보셔야 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분자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키토산 제품들은 대부분 고분자 키토산이에요. 분자량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죠. 하지만 항암 효과를 보려면 분자량이 2000에서 6000 사이의 저분자 키토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자량이 10배만 달라져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시나요? 마치 같은 소금이라도 굵은 소금과 꽃소금의 용도가 다른 것처럼 키토산도 분자량에 따라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수용성이에요. 일반 키토산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에 녹지 않으면 체내 흡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항암 연구에 사용된 키토산들은 모두 수용성, 즉 물에 잘 녹는 형태였어요. 세 번째는 타라세틸화도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키토산의 순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일반 제품들은 이 수치가 80%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항암 효과를 보려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조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항암 연구에 사용된 키토산들은 특수한 효소 처리나 화학적 개질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면역세포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키토산이라는 이름만 보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자량, 수용성, 순도를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키토산 제품들이 의료용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몇몇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키토산을 먹으면 기존 항암 치료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토산은 기존 항암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함께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일본의 연구 결과를 보면 키토산을 항암제와 함께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첫째, 항암제의 효과가 증대되었어요. 둘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데 키토산을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훨씬 적었다고 보고되었어요. 그 이유는 키토산의 작용 원리가 기존 항암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정상세포도 함께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죠. 반면 키토산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자연스럽게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와 함께 사용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방사선으로 손상된 정상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고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키토산이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기존 치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키토산이 게나 새우 껍질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키토산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제품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자량이 2000에서 6000 사이인지, 수용성 키토산인지, 타라세티라도가 90%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 정보가 없는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세 번째, 원료의 출처를 확인해 보세요. 깨끗한 바다에서 잡힌 각각류를 사용했는지, 중금속 검사는 통과했는지 등을 체크하셔야 해요. 복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회에서 3회, 한 번에 500mg에서 1000mg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일 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최소 200ml 이상이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토산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A, D, E, K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비타민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키토산과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또한 처음 복용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일부 분들에게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키토산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하셔야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키토산이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키토산이 게나 새우 껍질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 복용하실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분들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키토산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키토산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당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하셔야 해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세요. 또한 키토산은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다른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복용할 때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이 시기에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린이의 경우에도 복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키토산을 복용한다고 해서 기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키토산은 보조적인 역할이지 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키토산의 놀라운 항암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키토산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암과 싸우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키토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둘째, 모든 키토산이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분자량 2000에서 6000 사이의 저분자 수용성 키토산이어야 하고 순도는 90% 이상이어야 해요. 셋째, 키토산은 기존 항암 치료와 함께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항암제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복용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정보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예요. 키토산이 만능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키토산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더욱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